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해외 축구 A매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도 이제 뭐 유럽 예선이나 친선전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유럽의 약소국 경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해줘야 될 때 강팀들이 못 해주고, 또 의심을 하면은 또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참 갈림길을 선택하기가 복잡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뭐 슬슬 유럽에서도 뭐 승리를 확정지으면 진출할 수 있는 팀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뭐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에스토니아 대 몰도바인데요. 뭐 유럽에서 핫바리 매치입니다. 여태까지 뭐 족적이나 뭐 국가의 규모나 그런 것들은 몰도바가 약간 앞서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당장 그냥 21세기 들어서는 에스토니아가 4승 1무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길 때는 전부 다 최근에 4연승이 햄무였던 것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올해 3월달에 한 17년 만에 만났었는데 그때도 원정 가서 2대3으로 참 어렵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몰도바가 리그 D까지 내려간다든지 같은 조에서도 학살당하는 것들이 더 심했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보여가지고 양팀 간의 격차 자체는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에스토니아가 조금 더 위쪽에 있을 거로 보이기는 하네요. 이 경기 마찬가지로 뭐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해볼 만한 그런 공격 능력 자체는 좀 의문이 있는 그런 팀들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도라 대 세르비아인데요. 얘네는 이제 6월 달에, 그때는 뭐 세르비아가 홈에서 3대0으로 패기를 했었고, 전력차가 워낙 큽니다. 안도라는 뭐 리그 D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도라가 여기 지금 조에서, 현재 이제 6경기 동안 1무 5패거든요? 가장 최근에 또 한번 비기기도 했었고, 2득점 12실점. 사실 이렇게 막 대량 실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안도라가 나름대로 홈에서는 그렇게까지 학살을 자주 당하지는 않는다. 제가 봤을 땐 여기 코소보한테 뭐 3대0 당했던 거, 세르비아는 뭐 이런 멤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코소보다 위급이긴 하죠. 홈에서는 뭐 3대0으로 당한 패배라든지 3, 4년 전쯤에 그때 이제 뭐 잉글랜드나 뭐 폴란드 이런 팀들한테 뭐 4대1, 5대0 이렇게 해준 것들이 기록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상황상으로 세르비아는 지난번 알바니아와의 이런 라이벌 대결에서 그때 이제 홈에서 지는 바람에 자국의 레전드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그때 사임을 했거든요. 감독도 바뀐 상태다.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일드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르비아 뭐 1마인이나 2마인이나 사실 배당이 많이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르비아가 사실 지금 조별 상황으로는 알바니아한테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뒤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잉글랜드, 라트비아와의 경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세르비아는 일단은 많은 득점을 하고 알바니아가 자빠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본인들은 잉글랜드를 잡아야 되고요. 상황상으로는 잉글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진출을 확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르비아는 이 피파 월드컵 예선은 결국 같은 승점이면은 맞대결보다 이 득실이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알바니아한테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세르비아한테는 다 득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일단 뭐 세르비아가 되게 좀 공격적으로 나설 거다.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좀 세르비아의 뭐 대량 득점 승리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격차는 많이 나기 때문에. 자, 다음 아일랜드 대 아르메니아입니다. 지난 이제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아일랜드가 지고 왔었죠. 그리고 또 이제 헝가리한테도 홈에서 되게 끌려가다가 극장으로 동점을 넣었는데, 요즘에 아일랜드는 이런 팀 국가적인 레벨 대비, 옛날에 뭐 월드컵도 나오고 이랬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축구를 되게 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여러 차례 뭐 에반 퍼거슨 같이 간만에 걸출한 공격수가 나왔지만은 성장세가 조금 더디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최근에 뭐 이제 홈에서 뭐 많이 못 이기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되게 좀 뭐 간당간당한 점수차, 본인들보다 위급 레벨한테 뭐 포르투갈한테 한 점 차로 잘 비빈다든지, 이길 때도 속 시원하게 못 이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고배당 보는 게 제일 맛있다.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도 이제 조순위를 보면은 아일랜드가 제일 밑으로 자빠져 있고, 아르메니아는 헝가리 경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번 시드를 노릴 만한 자리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상으로는 아르메니아가 뭐 아일랜드보다 크게 뒤질 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계산까지 나와요. 저는 물론 아르메니아를 높게 치진 않습니다. 이탈리안 시대 이후로는 완전히 좀 이제 낮아빠졌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고배당 같은 거 좀 보고 싶네요. 이게 은근히 또 언더보기도 별로여가지고 그냥 괜히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경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태 맞대결로도 보면은 전부 다 뭐 한 점 차 게임이기도 했었고,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들 뭐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굳이 뭐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구린내가 많이 나는 경기 같네요. 자, 다음은 이탈리아 대 이스라엘입니다. 지난번 이제 중립구장 경기 때는 5대4로 정말 레전드 경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홈이죠. 사실 뭐 좀 질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겨냈었고, 어쨌든 얘네들도 맞대결상으로 이탈리아가 그렇게 한 번도 역사상 진 적이 없었다. 7승 1무 무패 그리고 5연승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2024년 네이션스리그에서 만났을 때보다 그때보다 격차는 확연하게 좀 좁았었고, 그동안 이탈리아의 수비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그때 이제 뭐 사실점이라는 엄청 또 대량 실점까지 하기도 했었어요. 바스토니도 못 나오기도 하고 걱정되는 분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뭐 칼라피오리의 폼이 좋다든지 좌우로 해가지고 디마르코도 슬슬 올라온다거나. 오늘 이제 이탈리아의 예상 선발 라인업이 나왔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3백으로 나온다면 아마 이제 지안루카 만치니를 기용을 할 것이다. 센터 자리에. 그리고 포백으로 나오면은 디마르코를 한 차례 내려가지고 중원에 지금 뭐 캄비아소를 쓴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잘 모르겠네요. 약간 원래 뭐 윙백 스타일이어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겠지만은 중원 배치는 좀 애매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모이세킨 이탈리아가 지금 레텍이랑 모이세킨 이 두 명의 공격수 자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슬슬 이제 이탈리아도 공격수 문제가 해결되면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이렇게 뭐 에스포지토 같이 지난번에 되게 좀 열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약간은 좀 실험적인 기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탄테 같은 요즘 로마에서의 폼이 좋습니다. 나이도 되게 좀 많은 편이고 이제는 클럽 레벨에서 잘해줘가지고 또 뽑히긴 했는데 공중전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건 맞지만은 어쨌든 최근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느껴지는 색채는 중원이 일단 강력한 편이지만 수비 쪽에 약간 불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 만치니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고 지난번 에스토니아전도 돈나루마가 공중볼 캐치를 잘했는데 거기서 살짝 좀 떨궈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또 골을 먹혀버렸어요.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든 오바가 나긴 나더라고. 사실 옛날 같으면 진짜 이탈리아 경기 오바 보는 게 되게 별론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스라엘이 오바 색깔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4대5 경기는 저는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이 너무 좀 역대급 폼이지 않았나. 그전에도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강팀 상대로 한 골씩은 꼭 넣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여기 지금 조순위상으로도 이스라엘이 지금 6경기 동안 15득점 16실점이거든요. 경기당 평균 지금 5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면 경기당 뭐 4.6골 이렇게 되기도 하고 사실 이게 3.5라서 조금 문제인데 뭐 오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탈리아가 현재 꼬라지에 비해서는 배당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의심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는 좀 고배당 쪽으로 저는 이탈리아의 1햄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탈리아 1마인 가는 것보다 오히려 1햄무나 뭐 2햄무 그런 쪽에 접근이 낫다고 보여서 고배당 쪽으로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도 뭔가 조금 캥기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은 라트비아 대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가 그동안 A매치에서 저득점이 많았던 거 그게 문제였는데 지난번 세르비아 원정에서 5대0으로 대승을 하면서 끊어냈었고 다음 경기도 웨일즈한테 친선전을 3대0으로 패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공격진이 문제예요. 올리 와틴스가 부상으로 빠져버렸고 그전 경기 때 친선전에서도 해리케인이 약간의 부상이 있어가지고 출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상으로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그리고 또 라트비아가 굉장히 또 쉬운 상대도 맞아요. 얘네들 뭐 풀어가는 능력이라든지 역습에서도 막 기술 부족으로 흐지부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단순하게 이 경기는 잉글랜드가 그냥 여기 조에서는 독보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5경기 동안 13득점이라는 생각보다는 저조한 득점을 보이긴 했지만은 잉글랜드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15승점인데 여기서 승리를 하면 18승점이 되고 2등인 알바니아랑 승점 차가 7점이 된다. 그냥 진출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라트비아가 뭐 어려운 상대가 아니기도 하고 역사상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잉글랜드는 사실 감독 바꾸고 나서 초반에는 좀 저득점이 많이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괜찮아지는 그런 회복세에 있다고 보여가지고 그냥 뭐 무난하게 저는 잉글랜드의 승리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도 배당을 생각하면은 2마인 배당이 1.5밖에 안 나온다. 더 대승을 바란다는 느낌 같은데 저는 이 경기도 그냥 3햄부터 해가지고 그냥 고배당을 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는 경기예요. 배당이 너무 맛이 없다.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포르투갈 대 헝가리입니다. 저번에 헝가리 원정은 꽤나 어려웠었어요. 2대3으로 포르투갈이 겨우 이겼는데 어쨌든 뭐 승리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는 이제 맞대결상으로 포르투갈의 초강세 헝가리가 옛날 뭐 매직 마자르 시절도 있었었고 1950년대 이럴 때에는 어쨌든 간에 역사상 맞대결은 통산 11승 3으로 포르투갈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원정에서 많이 만났었고 이제 대회 유로 2016, 유로 2020 이런 데서 많이 만났었는데 헝가리의 전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았었던 2021년 이때도 3대0으로 부술 정도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포르투갈이 생각보다 학살력이 많이 안 나온다. 대표팀에 이번에 칸셀루가 안 뽑혔습니다. 지난번 국대주간보다 이번이 이제 티아고 달롯이 나오면서 조금 이런 측면 지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이제 호날두의 페널티킥 실축이라든지 전반전 찬스도 호날두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그걸 베나실이 못 집어넣어가지고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을 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갔을 텐데 포르투갈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 팀은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좋지만은 얼마나 빨리 선제골을 넣었느냐가
이런 뭐 핸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결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헝가리는 버티는 능력은 알아주는 팀이라 가지고 그래서 3.5 받았으면 저는 일단은 언더 같은 거 먼저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뭐 포르투갈이 더 마테오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은 맞긴 맞으니까 보려면 또 이제 1마인부터 봐야 되는 그런 배당인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이 선제골에 갈리는 부분이 클 것 같다, 타이밍상으로. 저는 언더로 조금 조심스럽게 가고 싶고요. 포르투갈의 승리 사이드로 볼만한 건 그냥 이 햄무 정도? 한마디로 무난한 선택이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스페인 대 불가리아입니다. 저번에 불가리아 원정은 전반에만 3대 0이었었고 그대로 이제 후반전에도 끝났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이 뭐 로드리나 야말 이런 핵심 선수들이 전부 다 부상에 있었고, 그리고 올모도 지금 발목 부상으로 없어요. 여러 가지 핵심 전력들이 이탈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번에 뭐 조지아는 무난하게 했습니다만은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프리킥 골이 있었다든지 2대 0으로 그냥 그저 그랬었거든요. 이 스페인의 지난 조지아던 라인업 봤을 때 사실 뭐 예레미 피노 같은 애들은 이제 대표팀이랑 원래 좀 거리가 있던 선수였었고, 페란 토레스 지금 나름대로 애국자적인 면모가 있다지만 이날 잘하지는 못했었고요. 미켈 우야르사발의 골, 이거는 프리킥 골이었다. 전반적으로 멤버상으로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기가 예레미 피노의 선제골 타이밍이 꽤나 빨랐음에도 추가 득점이 좀 늦게 나왔다. 찬스 만들어가는 것들도 조금 고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 스페인이 확실히 이 멤버에 따른 약간의 좀 저득점은 기대할 만한 것 같거든요. 물론 불가리아는 지난번 조지아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나라기는 해요. 그건 맞는데 난 스페인의 라인업 변수, 이것도 보면 배당 같은 것들이 너무 험악합니다. 스페인이 3마인부터 시작했는데 그 3마인이 이게 4점차 이상으로 이겨라인데 이게 1.5배예요. 스페인이 물론 뭐 시동이 걸리면은 막 5대0, 6대0도 우습게 하는 나라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정도면 나는 불가리아의 플랜을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스페인의 라인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4.5 기준으로도 언더에다가 불가리아 4% 생각 중인데요. 스페인도 앞으로 남은 길들은 3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승리를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한데, 지난번 경기를 본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스페인의 아쉬운 라인업상으로 막 5대0, 6대0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언더에다가 불가리아의 4% 생각 중이거든요. 한마디로 스페인이 강팀인 건 분명히 인정을 하겠지만은 배당이 너무 험악하다, 뭐 이런 경기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튀르키예 대 조지아입니다.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하는 팀들인데 얘네가 2.5를 받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오바기는 합니다. 지난번 경기도 이제 2대3으로 터키가 원정에서 승리를 했는데, 터키가 이번에 또 홈이에요. 조지아가 그냥 뭐 무난하게 쓰러질 수도 있다. 조지아도 홈발이 조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 때도 이 터키의 젊은 공격진이 불가리아를 그냥 압살하는 면모를 보여줬었잖아요. 물론 조지아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친구들은 좀 탤런트 축구를 한다, 뭔가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들, 아시다시피 뭐 크바르체리아도 그렇고 옆에서 뒷받침해주는 뭐 미카우타제도 그렇고, 저는 조지아 이런 수비 쪽이나 3선 라인들 여기가 굉장히 약점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공격진의 발끝에 의존을 하더라. 홈일 때가 조금 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면모들이 두드러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터키를 좀 무난하게 봐도 괜찮은 매치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터키가 왜 이렇게 배당이 좀 후한지 모르겠는데 터키의 승리라든지 오바, 조지아가 현 시점에서는 터키한테 그렇게까지 위협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선전 2경기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캐나다 대 콜롬비아. 캐나다는 저번 이제 월드컵 진출할 때가 멤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제일 황금기였었어요. 지금 약간 좀 덜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알폰소 데이비스도 부상 때문에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속도감 있는 축구나 이런 것들도 아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데이비드도 릴에서 유벤투스로 떠났는데 그때만큼 뭐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고, 뷰캐넌이나 뭐 셰인 레린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빠른 축구를 했지만은 최근에는 뭐 그런 모습들이 크게 돋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중립구장 매치인데 만약에 캐나다의 홈에서 열렸다 그러면 콜롬비아가 약간 부담될 만도 하지만은, 여기 지금 경기가 열리는 뉴저지가 뭐 기후상으로는 콜롬비아랑 뭐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콜롬비아는 A매치 30경기 우패 행진을 달리다가 이게 끊긴 이후로는 약간 좀 자빠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3연승 질주하고 있고, 제가 뭐 루이스 수아레즈의 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얘네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보면 또 이제 멕시코 정도의 팀을 4대0으로 부수기도 하고, 콜롬비아가 배당상으로는 크게 뭐 밀릴 거란 생각이 많이 들진 않네요. 뭐 콜롬비아의 승리 정도? 그 정도만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 대 에콰도르인데요. 얘네들은 둘 다 최근에 좀 무패 행진이 살짝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9경기 동안 6승 3무였었습니다. 스위스한테 한번 6월달에 뭐 박살이 난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좀 적은 실점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에콰도르, 얘네들은 지금 12경기 동안 5승 7무인데요. 그 어렵다나.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이 역사상 홈에서는 1패밖에 없거든요. 그 어렵다나 브라질 원정 가서 패배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전으로 뭐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남자도 잘했었고 쭉 지금 최근 12경기 동안 5승 7무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에콰도르가 이 고베 당복이 참 좋은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미국이랑도 1대1이 났었어요. 이번에 남미 예선에서 가장 적은 최저 실점으로 진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드렸었고 사실 이건 저는 멕시코를 진다기가 어렵습니다. 좀 경기도 많이 안 보기도 해가지고 그게 어렵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콰도르 경기라는 것부터가 언더를 기대해볼만 하고 얘네들도 이번에 멤버가 살짝 좀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언더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다. 에콰도르가 또 한 번 프렌을 받았으면 저는 잘 안 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프렌도 충분히 볼만하지 싶기는 하네요. 사실 이 외에도 뭐 친선전 중에 노르웨이가 뭐 뉴질랜드랑 붙는다든지 이런 경기들은 라인업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아마 홀란드가 뭐 안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지만은 뭐 배당으로 봤을 때는 노르웨이의 마행 같은 거 기대해볼만 하겠다 뭐 그런 생각 들었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푸에르토리코랑 하는데 저번에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안 나왔거든요. 보니까 그때 대표팀에 합류는 했는데 메시가 뛰고 있는 마이애미에 이제 MLS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이제 다비드 알바의 은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는 국가대표팀 결장을 하고 오히려 소속팀 경기를 뛰러 갔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 경기는 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여전히 뭐 푸에르토리코가 딱히 북중미에서도 뭐 족적을 보인 팀이 아닌지라서 아마 월드컵 최종 예선이나 이런 데도 좀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아르헨티나를 무난히 봐도 좋을 만한 매치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에 A매치가 참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따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뭐 이것저것 정리 좀 해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이제 뭐 한 달 뒤에 이번 A매치에서 쓴맛을 본 만큼 더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